자, 중3과학 시작해 봅시다. 자, 질문 좀 해결해 볼게요. 몇 페이지? 39페이지에 12번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쳐다봅시다. 39페이지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번,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나번, 가스를 연소하여 국을 끓인다. 야, 근데 이거 일단 문제를 읽자마자 뉘앙스가 소금과 물이 반응한데, 야, 소금하고 물이 섞어놓으면 뭔 일이 벌어지냐? 뭘 고민을 해. 소금하고 물하고 섞으면 뭔 일이 벌어져? 아, 소금이 물에 녹지. 아, 뭔 생각을 한 거야? 물이 녹지. 소금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가 뭐야? 나가. 가스를 연소하면 국을 끓인다. 가스 연소가 있고, 그래서 국이 아니죠. 이거는 얘 연소죠, 연소. 화살표가 없고. 야, 그러면 이 가와 나가 뜻하는 문제의 뉘앙스는 뭘까? 가는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요. 단순히 그냥 소금이 물과 섞여서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있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있는 거야. 소금물은. 소금의 성질도 있고, 물의 성질도 있습니다. 근데 가스가 연소한다는 얘기는, 연소는 다른 말로 산화, 산소와 결합한다는 뜻이란 말이야. 즉, 가스는 여러 가지 있어. 부탄가스도 있고, 프로판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가 있을 거 아니야. 메탄가스도 있고, 다 불 붙이면 타는 가스들이잖아. 그럼 그런 가스들이 연소를 하면 산화물이 만들어지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물이 만들어지는데, 산화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화합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물리 반응이고 이건 화학 반응, 혼합물이고 화합물에 대한 얘기겠네요. 뉘앙스를 읽어보니. 자, 기억번. 가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억번. 가는 흡열 반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가는 흡열 반응이다. 근데 이 소금과 참고로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네요. 흡열 반응 물어보는 거니까. 야, 소금물은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 있지. 집에 가서 이거 해보라 그랬는데 해봤나? 집에 가서 이제 가거름 이렇게 얼음을 많이 담아놓고 되게 차가울 거야. 쪼개서 얼음이 녹겠지. 근데 여기다가 소금 뿌려요. 소금을 막 뿌려. 한 2숟가락 정도 막 넣고 막 흔들어. 소금이 막 섞이겠지? 그럼 얘가 엄청나게 또 흡열 반응. 엄청나게 차가워집니다. 엄청나게. 자, 엄청나게 차가워져서 내가 손을 갖다 대면 엄청나게 차갑게 느낄 거야. 왜 느끼겠어? 내 손에는 열을 다 뺏어갔으니까. 열을 흡수해버립니다. 열을 흡수해서 내 손에 있는 열을 순간으로 다 뺏어가버려. 그래서 내 손이 차가게 느껴지는 거야. 아, 참고로 이런 금속을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에 금속을 손에 잡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고 나무를 손에 잡으면 별로 덜 시원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왜 금속을 손에 잡으면 여름에 더 시원하게 느껴지냐면 금속은 내 손에 있는 열을 더 빨리 뺏어가서 그래.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느끼는 거야. 자, 이 얼음도 소금과 만나면, 즉 물과 소금이 만나면 흡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열을 뺏어가 버려요. 그럼 기억번 맞죠? 가는 흡열 반응이다. 맞고요. 니은번, 가는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생성물로 변한다. 그 에너지 흡수한다고요. 열이 에너지잖아. 열 흡수, 에너지 흡수. 같은 얘기예요. 디귿번,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우, 연소. 얼마나 열과 빛, 얼마나 많이 나냐. 열도 나고요. 빛도 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열 반응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걸 혼합물, 화합물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얘는 흡열 반응이고요. 얘는 발열 반응이었네요. 혼합물, 화합물이기도 하지만 흡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 얘였네요. 답은 다 맞네요. 답이 5번. 그래서 이건 계속 말하지만 얘는 좀 외워야 해. 우리 O2에 있는 책에 있는 얘도 좋고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준 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5번 다 맞다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지. 다 맞아요. 자, 또 뭐 있습니까? 40쪽 13번. 자, 다시 40쪽에 13번 문제 봅시다.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하면 소돼지 같은 가축의 치명적인 전염병인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이 산화칼슘이 석회석 같은 이 가루야. 니네 뉴스 같은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면 막 그 돼지 농장 같은데 이제 막 출입도 금지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어른들이 밀가루 같은 거, 이제 석회 가루가 탄산칼슘 이런 탄산 가루가 이제 밀가루 가루야. 밀가루 같이 생겨서 허옇게 그걸 막 주위에 막 뿌려. 석회석 가루 같은 걸 막 뿌린단 말이야. 이제 그 얘기예요.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이용하면 땅에도 물기가 있잖아. 습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석회석을 뿌리면, 산화칼슘을 뿌리면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 구제역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대. 그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계속 말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근데 이 34페이지에 저 위에 2번 발열 반응에 동그라미 2번 발열 반응의 예를 보세요. 발열 반응의 예를 보시면 중간 끝부분에 첫 줄 끝부분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라고 써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예는 외울 수밖에 없어. 자,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고. 열이 난다고요. 그럼 이 열 때문에 주위에 있던 바이러스가 죽어. 그 열 때문에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석회 가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그 열의 출과 관련지어 설명하라는 얘기는 뭐 뻔하죠.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발열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네,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어디였어? 발열 반응이죠. 키워드가 발열 반응. 자, 뭐 또 있습니까? 자, 한번 넘어갈게요. 답지를 봐도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40쪽에 2번? 저 40쪽에 1번도. 시약 탄탄 문제 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2번. 40쪽에 1번, 2번. 시약 탄탄 문제가 좋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오투는 이 시약 탄탄 문제가 좋은 것 같아. 자, 1번 문제 봅시다.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번,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는다. 나번,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 빵을 부풀린다. 야, 염산에 마그네슘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 녹아요. 산성과 금속과 만나면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해. 다 지난번에 시험에서 설명한 거야. 근데 이건 이제 이거 에너지 출입이니까 이 염산에 마그네슘 녹으면 무슨 반응, 그러니까 열이 날까? 아니면 차가워질까? 열이 납니다. 이 금속이 녹으면서. 그래서 가번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 가짜 옆에다가 발 쓰세요. 발열 반응. 나번,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린다는데 이게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 그래서 또 앞에 보면은 얘가 나와 있을 거야. 흡열 반응의 얘에 저기 써 있네요. 흡열 반응의 얘의 끝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10분의 1 이렇게 써 있네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 파우더야.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 옆에 흡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럼 기억번 봅시다. 발열 반응이 뭐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잠깐. 가, 나 골라봅시다. 그럼 기억번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 가죠. 니음은 흡열 반응이다가 납니다. 그래서 가와 나 이렇게 하나씩 골랐고요. 디귿번 반응이라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자, 잠깐 여기 보고도 풀 수 있겠네. 이게 발열 반응이고요. 얘가 흡열 반응이에요. 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네. 흡열이지. 열을 뺏어가니까, 얘가 뺏어가니까 주변은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디귿. 리을은 반응이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건 열을 얘가 발생시키니까 주변은 뜨거워지겠지. 가나, 다, 라. 리을. 미음, 냉찜질은 뭐 흡열이지. 가나, 다, 라, 마. 이렇게 두 개, 5개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답은 기억, 리을, 나다마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가가 발열, 나가 흡열만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제발 얘는 좀 외워. 그 예로만 한 문제를 만들어 보였잖아, 이렇게. 자, 2번 문제 봅시다.
가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성하는 반응을 나는 포도당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을 각각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근데 자, 요 가, 나가 따로따로 써있는데 우리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거 좀 봅시다.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 두 가지를 지난번에 배웠었어. 광합성은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만든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한글로 배운다고 했지. 식물이 광합성 아니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냐? 물, 햇빛. 과 아니고 산소가 필요해. 중간에 그 물과 산소를 결합시키는데 햇빛이 필요한 거야. 자, 이 식물이라는 게 신기한 게 물과 산소만 있으면 삽니다. 근데 사실 물과 산소만 있으면 사는데 추가로 인간이 양분 같은 거 더 주는 거야. 더 잘 자라라고, 더 맛있는 열매 맺으라고. 어쨌든 물과 산소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살아요. 물과 산소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했지? 야, 물과 산소가 왜 나오니까? 미쳤나요? 광합성 얘기하는 거잖아.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서 산소를 만드는 거죠. 어이씨, 큰일 났다. 포도당. 자, 물과 이산화탄소 중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을 배웠으니까 화학 반응식 잠깐 얘기를 좀 해볼 거야. 물은 뭐지? H2O지.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그래서 물과 CO2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O2. 포도당의 화학식이 뭔지 아니? 포도당 정도는 상식으로 외워도 좋아. 책에 나와 있어. 지금 문제에 써 있어. 포도당이 문제가 아니고, 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영양분들의 공통적인 성분이 뭔지는 알지?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지? 안 배웠나? 탄소, 수소, 산소야. CHO. 근데 포도당이 몇 개 들어가냐면 6개, 12개, 6개씩 들어있어. 62. 그래서 이 화학식 여기 써있어. 걱정 마. 이거 뭐 굳이 내가 외우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으로 알면 좋다고. 그래서 요게 포도당의 화학식입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개수가 하나도 안 맞잖아. 개수 맞춰야지. 수소가 2개가 있어.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어. 수소가 이제 12개가 늘었지. 개수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여기다 6 붙여야지. 그러면 이제 6, 22, 수소가 12개가 만들어졌으니 12개 딱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산소가 6개. 여기 산소가 몇 개 있냐? 산소가 6개. 산소 몇 개 있냐? 원자가 2개 있어. 이쪽에 산소가 원자가 8개가 있다. 8개. 근데 이쪽에 산소 원자가 2개, 6개, 8개 있지. 산소 원자는 딱 맞지, 이제는. 됐지? 산소 보지 마. 탄소 보자, 이제는. 자, 수소 맞췄으니까 산소 맞췄고, 탄소 보자. 탄소가 1개밖에 없어. 탄소가 6개가 있지. 그거 부족한 데다가 뭐 하면 돼? 6 이렇게 맞춰주면 되지. 됐죠? 그럼 탄소가 6개, 탄소가 6개 맞았어. 산소가 틀어졌지, 이제는. 아까 산소가 맞았는데 산소가 또 개수가 틀어졌어. 산소 다시 보자. 산소 6개, 산소가 몇 개? 12개로 늘었지. 그럼 산소가 몇 개로 늘었어? 18개야. 총 합하면 산소 원자가 18개. 그럼 이쪽에 산소 원자가 18개가 되면 되겠지? 산소가 여기만 6개가 있어. 그지? 그럼 이거 건드리지 말고 이 앞에 산소만 있는 거에 6이라고 바꾸면 산소가 12개, 산소가 6개, 또 18개 만들어졌지. 개수 다 맞았네요. 그래서 이게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한다고. 물과 이산탄소 중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만 배운다고. 한글로 배우는 걸 중3 정도 됐으면 화학식을 바꾸고요. 니네는 내년에 고1잖아? 고1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 그냥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무조건 봐주세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요게 광합성이고요. 2개를 결합시키는데 빛이 필요한 겁니다.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야. 광합성 염록제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를 거꾸로 가는 과정이 호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 같은 경우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숨도 쉬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죠.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역과정이야, 역과정. 이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빛 에너지가 투입이 됐다면 오히려 여기서 에너지가 빠져나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열을 내면서 사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 책에선 가번이 뭐냐면 6CO2를 이용해서 6CO2와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가 과정이네요. 광합성, 이게 가 과정으로 우리 책에 써 있는 거고요. 이 나 과정은 역 과정이죠.
그래서 이 광합성과 호흡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 과정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가번에서 6CO2 플러스 기억이라고 되는데 기억이 뭐겠어? 이해죠? 자, 기억한 첫 줄에 얘기 들어가는 거고요. 나번은 뭐야?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H2O와 니은을 만든다. 니은이 얘기했네요. 그래서 기억해 들어갈 거, 니은에 들어갈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은 위에 광합성에서 찾아냈고요. 니은은 이 니은 호흡칸에서 찾아냈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6CH2. 니은은 6CO2다. 맞네요. 니은번. 가는 흡열 반응이고. 야, 가는 흡열, 이게 가지? 가는 흡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은 뭐야? 야, 이씨. 가는 물어봐서 이거 뺄게요. 이거 가과정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든다는 뜻은 얘를 반응물, 얘를 생성물로 보는 거야. 그럼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냐?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냐? 생성물 에너지가 더 높지. 왜? 예를 들어서 얘 두 개 합친 에너지가 1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빛이라는 에너지가 추가가 됐지. 빛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3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그러면 10에 30이 더해져야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얘가 40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지금. 10이라는 에너지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40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야. 자, 반응물의,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흡열이냐 반응이냐 물어보는 거야. 발열이냐 물어보는 거야. 이 에너지보다 얘가 높으니 중간에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지. 그래서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가는 흡열이고 반대로 나는 발열. 나는 이제 이 과정인데 이게 왜 발열이야? 우리 몸에서 열 나잖아 지금. 니네가 밥 먹고 열을 내고 있는 거라고요. 발열을 하고 있어. 그래서 호흡은 발열 반응. 니은 맞습니다. 디귿번. 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가가 흡열이잖아. 근데 왜 높아져? 오히려 주변에서 열을 뺏어가니까 주변은 차가워집니다. 가는 흡열, 주위가 차가워지고요. 나가 주위가 따뜻해집니다. 디귿이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2번입니다. 요거는 요 화학식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기억번 보기 때문에. 기억 니은 찾아야 되니까. 자, 또 있습니까? 없으면 지구과학 분야 들어갑시다. 페이지 48페이지예요. 자, 지구과학 분야는 이번 파트는 조금 외울 거는 많기는 해. 근데 쉬워. 난이도가 쉬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야. 그냥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차근차근 보면은 문제 다 풀리고요. 100%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 단계는 쉽게 좀 봅시다. 48페이지 시작할게요. 자, A번 기권의 층상구조라고 돼서 기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학에서 우리 지구를 여러 가지 분야로 권역으로 분류를 해. 공기가 있는 기권, 그 다음에 물이 노는 수권, 그 다음에 뭐 생물이 노는 생물권,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 땅덩어리 하나 빼면 지권, 이렇게 분류를 해. 그 다음에 우주까지 지구 분야에, 지구와 과학 분야에서 뭐 수성이니 목성이니 우주까지 하면 이제 그걸 외권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권역으로 분류할 때 요거랑 오늘은 다음 주에 이제 요거까지 해서 이런 거 기권과 수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기권을 볼게요. 자, 옆에 이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 공기 뭐 이딴 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보면 실제로 공기층이 보이잖아. 지구에 공기층이 보여.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기권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있죠. 얘를 공부하는 거야 지금. 자, 동그라미 1번. 대기는 지표에서 약 몇 킬로미터? 자, 내가 선생님이 쓰는 거 다 밑줄 치고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암기 포인트, 키포인트, 키워드들 쓸 거예요. 자, 지표에서 몇 킬로미터? 1000km. 밑줄 치고 외우세요. 1000km입니다. 야, 니네가 이 좀 사람이라는 게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 이 지구에, 우리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미터냐?
내가 니네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니네 수업 시간에? 사람이라면 상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니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름이 뭐야?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야? 높이가? 8,000. 그렇지, 너도 대충 그때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8,000, 뭐 대충 이렇게? 아닌가? 아, 너 아니었냐? 딴 사람 헷갈리나? 8,848m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높은 산은 위에 있는 얼음이 녹고 얼고에 따라서 사실 높이도 몇 미터씩 바뀝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8,848m예요. 그걸 아는 게 그냥 상식적인 거야. 니네 알았어? 2명? 몰랐지? 몰랐으면 용이랑 똑같은 거라고. 내 용이란 얘기 안 했냐? 용이 뭐? 아, 용이? 용이? 야, 니 모르는구나. 용이 선생님 아는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야. 걔도 모를 거 아니야. 8,848m인지. 똑같은 거라고. 용이 같은 애들, 니들. 아니, 사람이라면 상식은 좀 있어야 되잖아. 상식, 알지? 카마센스. 아, 왜 모르지? 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아, 그렇지. 대충 나와야 돼. 1억 5천만 킬로미터야. 근데 그거를 한 2, 3주 전인가요? 초등학교 애랑 내가 우연히, 걔도, 초등학교 애가 막 저기 고등학교 수학을 풀어요. 가지고 이제 영재 막 얘기를 하다가, 너 지구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니?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오? 너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알더라고. 상식 아니냐? 그러니까 걔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뭐 그런 걸 왜 물어보냐는 듯이. 지구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니까 걔가 뭐라 그랬을까? 지구가 이따만하게 생겼는데요. 반지름 대충 평균 반지름 몰라요 그러더라고. 아니 모르더라고 그거는 또. 걔랑 똑같이 초등학교처럼 살으라는 뜻 아닐 거 아니야. 좀 많이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좀 제발 좀 까먹지 좀 마시고요.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도. 자, 6,400km가 지구 반지름이야. 근데 지금 우리 대기권의 높이가 몇 킬로미터라고 돼 있어? 1,000km니까 굉장히 높은 거야, 사실은. 지구 반지름을 계산하기 쉽게 6,0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나누면 대충 내 그림에선 요 정도가 1,000km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1,000km니까 요 정도가 이렇게 대기권을 둘러싸여 있다고요. 요 정도가 공기가 둘러싸여 있고 그거를 우리가 대기권으로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km가 사실 굉장히 높은 거리야. 8,848m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 높이래. 9km가 안 돼. 9km가 안 되는 산인데 세상에 1,000km 위에 공기까지 더 있으니까 그걸 다 체크해보라는 얘기인데요. 재밌게도 너네가 우주선 타고 이제 우주 여행을 간다. 뭐 요즘 우주 여행 프로그램도 있잖아. 요즘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을 내면 우주 여행 시켜준다잖아. 슝 올라갔다가 이제 구경하고 내려오는 거. 그게 한 3억쯤 한다는데. 몇 킬로미터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줄 아냐? 1,000? 아유, 몰라요. 1,000이면 세상의 기권, 그쵸.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잖아? 100km야, 그게. 꼴랑 100km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주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웃긴 게 100km만 올라가도 지구가 둥그런 게 보인대. 지구가 둥그런데, 진짜? 이러면서 구경하고 내려온대잖아.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지금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 거 가지고, 선생님 무슨 뭐 500km는 우주, 참고로 인공위성이 어디 돌아다니는 줄 알아? 300-400km 지금 인공위성 돌아다녀. 가까운 위성은. 원거리 위성 말고, 정지궤도 위성 말고. 1000km는 굉장히 높은 고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공기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외워두세요. 높입니다. 자, 2번.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 속 더 많이 모여있다. 뭔 소리냐면, 내가 선생님 여기만 똑 띄워놓고 다시 그릴게. 그럼 땅이 이렇게 있고요. 공기가 1000km가 이만큼 1000km가 있는데, 대부분 다 어디냐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였는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대충 10km도 안 돼. 1000km 중에서 10km 안 되는 뭐 공기가 다 모여있고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 중력에 끌려가지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 공기들도 질량이 있으니까 공기 분자들이 바닥에 붙어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에베레스트 산이 8,840m, 9km가 좀 안 된다고.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니네 보면 알겠지만 막 올라갈 때 숨 못 쉬어가지고 그 등산할 때 막 헉대면서 올라가잖아. 여기만 올라가도 산소가 부족한 거야. 여기만 올라가도 공기가 다 밑에 깔려 있고 이렇게 높이로 갈수록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급속도로 희박해져서 여기는 거의 말만 1000km지 이쪽은 거의 공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자, 3번.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또 외우라고 하는 게 있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원그래프가 나와. 적어도 2개는 외워야 돼. 자, 원그래프 보세요. 질소와 산소 2가지를 외웁시다. 자, 공기의 질소 몇 %야? 78%. 자, 대부분 질소입니다. 지금 이 공기의 5분의 4, 80% 가까이 78%가 질소야. 저 숫자 외워. 78%. 산소는 몇 %니? 21%. 2개 합하면 공기의 99%가 질소산소야. 근데 이 안에 그 조그만큼 0. 몇 %, 0.6%, 7% 정도가 이산화탄소고 나머지가 이거저거 붙어 있는데 그 0. 몇 % 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 2가지는 외워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기권의 층상구조라고 되어 있고 밑에 표와 그림이 써 있어. 자, 표와 그림이 있습니다. 그 통째로 외우세요. 표도 있고요. 옆에 그림도 있고요. 그냥 별표 치시고요. 다 외우는 겁니다. 표는 표대로 외우고 그림은 그림대로 외우고. 선생님이 근데 이걸 쭉 봤더니 이거 좀 잘못되어 있어. 아니, 뭐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른쪽에 그림 볼게요. 그림. 왜 오토가 이렇게 됐지? 자, 세로축, 가로축 있고요. 얘가 높이입니다. 얘가 기온, 온도예요. 온도라고 되어 있나요? 가로축이? 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뭐 온도라고 써 있어도 공기의 기온, 공기의 온도일 거니까 기온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니네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데 뭐까지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외워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백지 펴놓고 높이축, 기온축, Y축, X축 써놓고 그리면서 외워야 해. 자, 그림부터 이렇게 외웁시다. 여기쯤 시작해서 이렇게 요 그림을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 그렇게 생겼어요. 빨간색으로 그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더 왼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요 라인보다 요 라인이 더 왼쪽으로 있어야 돼. 자, 짝짝짝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제발 이 W 이렇게 옆으로 뉘은 것처럼 생긴 이 모양을 제발 외우시고요. 기온이 높이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이렇게 변한다고. 기온이. 자, 땅에 붙어 있다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기온이 증가하는 거고 이 기온이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높이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막 엄청 춥고 그러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뚝뚝 떨어지니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가. 고도가 올라서 기온이 쭉 상승을 해.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기온이 다시 쭉 떨어져서 엄청나게 떨어져. 여기보다 더 떨어져. 그리고 또 그 순간부터는 다시 올라가면서 기온이 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지냐면요. 사정시 높아집니다. 쭉. 그렇다고 막 1000도, 2000도까지는 올라가는 건 아니기는 해. 요건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으로 영역이 나뉘어지고,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하나, 둘, 셋, 네 부분, 이렇게 구분을 나눠야 해. 그리고 이름들이 붙어 있어. 첫 번째 요 부분이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륙 성층, 성층권이라고 부르고요. 중간권이라고 부르고요. 맨 위에를 열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권역 이름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니네는 집에 가서 이 짓을 하는 거야. X, Y축에 대륙 성층 중간열 외워야 됩니다. 대륙 성층 중간열, 대륙 성층 중간열, 대륙 성층 중간열을 하루에도 또 두세 번씩 주문해 오듯이 좀 외워보세요. 자, 이제부터 요 그림과 함께 요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거야. 왼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정리할 건데 뭐가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냐면 그림상 맨 아래가 대륙권이라고 써 있지. 그지? 근데 표에는 맨 위에가 대륙권이 나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 표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좋은데 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그림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따라오세요. 자, 중요한 얘기 이제 계속 시작하니까 정신 좀 차리고 봅시다. 졸려? 왜 졸려? 야, 덥냐? 에어컨 좀 틀어줄까? 에어컨 틀어주면 왠지 좀 따뜻하죠, 오늘은? 공기도 안 좋은데? 뭐 틀어주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근데 이거? 자네 연구 좀 해봐. 쉬는 시간에. 안 틀어지는데? 자, 대립성층 중간열에 각 권에 이렇게 경계가 있어.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면이지. 경계면. 왜 면이라고 붙였냐면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평면에 그렸지만 사실은 대륙권과 그 위에 성층권을 이렇게 면으로 가르고 있을 거 아니야. 입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경계면. 여기도 경계면, 여기도 경계면일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경계면이에요?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야. 당연히 이것도 경계면이지. 얘도 경계면이에요. 경계의 면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불러줘야 돼? 이 경계면은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면. 얘는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 너무 말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냐면 이 경계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애들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어. 그래서 얘는 그냥 경계면이 아니라 대륙권 경계면이야. 얘는 성층권 경계면이야. 그 아래 성층권. 얘는 중간권 경계면이야. 그러니까 열권 경계면은 없어. 근데 경계면도 말이 너무 길어. 경자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의 이름이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야. 간단하죠? 그래서 각 구분하는 그 면의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대륙권부터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내가 이제 사실 이제 인간한테는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요 땅의 요 온도가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 사는 건 다 땅에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온도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쪽 온도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쭉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올라가면서 기온이 왜 떨어질까? 자, 니네가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름에 안 그래도 여름 더워 죽겠는데 막 이글이글 거리는 땅 뜨거운 아스팔트에 서 있으면 굉장히 덥지. 왜 그래? 땅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더운 거 아니야? 그잖아. 시원한 잔디밭에 서 있으면 괜찮은데 땅에 서 있으면 땅에서 막 열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요. 땅에서 태양에서 받는 열이 땅에서 반사돼서 다시 오는데 땅에 붙어 있을수록 그 열을 많이 받고 올라갈수록 땅에서 올라오는 열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간단하지? 자,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대륙권. 그러면 요 파트 봅시다. 여기서 그냥 요 대충 그릴까요? 그냥. 자,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있고 위쪽에 있는 공기가 있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높지. 땅에 붙어 있잖아. 온도가 높아. 위쪽에 있는 공기는 아래쪽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 야, 그러면 니네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온다고 공부하지 않냐? 뜨거운 공기,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됐죠?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가고 차가운 게 내려오는 현상을 과학에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대류라고 그래. 대류현상이 있어. 대류현상이 있어. 자, 대기권에 그래서 이름이 대류권이야. 이름이. 자, 대류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니네가 초등학교 때 이것도 초등학교 과학에 나오더라고 다. 자, 얘가 문제예요. 올라가는 공기 있죠. 자,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상식이에요. 상식. 이제 오늘 이거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상식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잖아. 구름 생긴다.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생겨. 구름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무조건 공기가 상승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공기가 올라가야 만들어져.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 구름과. 구름이 만들어져. 대륙권에서는 공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이 명산 잠길 때가 아니야. 이거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너 2학년 어떻게 잘 살았니? 성적 괜찮아? 너 전교생 몇 명이지? 니네 학교? 아니, 한 학년에? 그렇지, 300 몇 명 되지 않을까? 우리 도현이는, 너 도현이잖아. 300명쯤에 몇 등쯤도 할 것 같아, 네가? 근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냥 대충 말해도 내가 몰라. 괜찮아. 자신 있게 말해봐. 이름을 말해서 그런가? 우리 만월중학교의 권도현 학생은 300명 중에 50등이라고 그럽니다. 확인을 좀 해주세요. 보시는 분들은. 50등? 50등? 조금만 더 하자. 30등 안에 들자. 왜냐면 10% 안에 들어야지. 10%.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 3학년 때 좀 열심히 해. 그렇게 졸지 말고. 왜 이렇게 졸지요?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끝냈는데. 빨리 좀 할게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자, 대륙권 볼게요. 대륙권. 일단, 보면서 체크할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얘기만 들으니까 졸리는 것 같아서. 자, 맨 앞에 위에 표 볼 거야. 키워드 다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할게요. 자, 맨 위에 대륙권 보면 지표 높이 대충 몇 킬로미터로 써 있어? 11km 써 있지?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야. 10에서 11km 왔다 갔다 해.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대충 감으로 잡읍시다. 대충 높이가 10에서 11km입니다. 자, 책에 약 11km 밑줄 치세요. 약 11km 밑줄 치시고요. 자, 오른쪽에 기온 변화 봅시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화가 밑줄 안 칠게요. 그래프 잘 그려져 있잖아. 올라갈수록 기온 떨어집니다. 자, 그 밑에 화살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적게 받기 때문에 당연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밑에 첫 번째 점. 대류가 잘리면 대류에 밑줄 쳐. 키워드를 다 밑줄 치겠습니다. 대류. 두 번째 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자, 기상현상 밑줄 쳐. 자, 이 기상현상 밑줄 쳤으면 이제 요 파트에서 기상현상이랑 같은 말로 밑에 이 칸이 있냐? 위에 있냐? 옆에 있냐? 아무 데나 써. 구름 쓰세요. 구름이 생긴다는 뜻이 기상현상이 생긴다는 뜻이야. 같은 말이야. 구름이 생겨야 눈이든 비든 내리지. 그래서 기상현상이 생긴다는 그 말은 구름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름이 생성된다. 그렇게 보기가 있어도 맞는 보기라고. 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점.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다. 이건 뭐 굳이 안 쓰고 밑줄 쳐. 공기 대부분. 밑줄 쫙 치면 됩니다. 자, 키워드들 3개 정리했어요. 대류도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공기 대부분 이렇게 있다. 자, 한 가지 빠져있으니까 이건 또 좀 씁시다. 자, 앞으로, 자, 공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고요. A라는 지역의 공기와 B라는 지역의 공기가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의 공기는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이 있어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그러고 저온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는 이런 땅의 공기고, 여기는 어쩌다 보니까 저온,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뜨거운 공기가 위에 있어. 그럼 뜨거운 게 위에 있고 차가운 게 아래에 있으니 섞일 일이 없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땅의 공기와 이런 땅의 공기를 과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애를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해. 안정한 층이야. 안정한 공기야. 됐지? 그래서 얘는 공기가 안정되어 있냐 안정되어 있지 않냐. 안정되어 있지 않지. 불안정하다는 사실 과학적 용어는 아닌데 불안정하지. 그렇죠? 그래서 옆에 하나 씁시다. 공기 쓸 데가 뭐 없냐? 불안정한 층. 밑줄 쫙.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 표현도 등장을 해. 불안정은 뭐예요? 불안정. 층. 글씨가 개판이죠. 불안정한 층. 불안정한 층. 자, 대륙권은 불안정한 층입니다. 대륙권은.
자, 성층권 들어가 봅시다. 자, 빨리빨리 볼게요. 성층권은 이제 여기까지만 온도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기 온도가 또 올라가요. 이게 왜 올라가냐는 거야. 땅에서 더 멀어지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표 봅시다. 왼쪽에 성층권 봅시다. 높이가 약 11에서 50km지? 50km 밑줄 치세요. 50km 밑줄. 대충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기온 변화 볼게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자, 밑에 화살표 중요한 거야. 오존층 동그라미 쳐. 오존층이 있는 층이 성층권입니다. 자, 오존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흡수 밑줄 쳐. 그래서 뜨거워져. 자, 오존층 자외선 흡수. 밑줄 치세요. 자외선 흡수.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해서 뜨거워집니다. 열이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뜨거워지는 거야. 됐지? 다음. 자, 보세요. 이 성층권에 보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와 위쪽에 있는 공기가 있어. 근데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낮지. 저온이지, 저온. 위쪽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높지. 고온이지. 저온이고 고온이지. 안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 저것도 써요? 뭐가? 이거? 아, 쓰지 마. 여기다 다 쓸 거야. 자,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뜨겁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공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도 없어. 기상현상도 없는 이런 층을 무슨 층이라 그래? 안정한 층이라 그래. 자, 체크해서 밑줄 칩시다. 첫 번째 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밑줄 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밑줄 쳐. 대기가 안정. 밑줄 쳐. 여기서 표현이 등장하지. 그래서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다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밑줄. 그리고 또 따로 대기가 안정. 밑줄. 다음, 장거리 비행기 항로 밑줄 쳐. 비행기 항로, 장거리 빼고 그냥 비행기 항로.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니네가 실제로 이제, 실제로 구름이 어디서 만들냐면 구름은 대륙권에서 만들어서 대륙권에서 공기가 상승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높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만들어진단 말이야. 기온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지면 거기서 딱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구름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절대 구름은 성층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이 밑에서는 막 이 먹구름이 생기고 막 비바람 불고 막 비 내리고 번개 치고 지랄 떨어도 성층권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구름이 아예 없으니까 맑은 날이야. 그래서 비행기들이 여기로 날아다닙니다. 성층권 바로 위, 대륙권 개면 바로 위, 성층권 아랫바닥, 대륙권 개면 바로 위를 마치 구름을 스치듯이 날아. 니네가 나중에 비행기 타본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면 구름 위를 날고 있잖아. 비행기가. 높이 날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높이 날수록 공기가 희박해서 엔진 효율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공기가 가장 많으면서 구름은 피하고 싶은 거야. 구름 속을 날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구름 바로 위를 이렇게 스치듯이 나는 비행기 항로가 성층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한 층, 비행기 항로 다 밑줄 쳤죠. 자, 높이 약 20에서 30에서 오존층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까 오존층에 동그라미 쳤으니까. 됐어요. 자, 이제 중간권으로 가봅시다. 중간권, 펜이 없어요. 자, 이제 중간권에 보면 다시 이제 오존층이라는 놈이 없으니까 땅에서 멀어질수록 또 온도가 쭉쭉 떨어지는데 그래프 잘 보면요. 여기가 온도가 좀 낮다가 다시 온도가 높아졌지? 근데 온도가 쭉 떨어져서 제일 낮은 곳이 존재하지.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제일 낮아. 대륙권 전체를 통틀어서 중간권 계면이 온도가 제일 낮아. 온도가 제일 낮은 곳이 중간권 계면도 존재합니다. 자, 표를 다시 볼게요. 자, 기온 변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하강. 오케이. 그 다음에 화살표.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적게 받기 때문에 대륙권이랑 똑같네요. 넘어가고. 밑에 특징 보자. 첫 번째 점. 대류가 잘 일어나지만. 자, 대류 일어납니다. 대류는 일어나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대류권은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일어났단 말이야. 기상현상 계속 말하지만 구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청층권은 대류도 일어나지 않으니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자, 근데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 즉, 아래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위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무조건 구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증기가 부족해. 구름이 되려고 하면 뭔가 수증기,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 물기가 여기까지 못 옵니다. 왜 못 오죠? 물기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거든. 여기서 막혀버리거든. 여기를 못 통과합니다. 물기가, 수증기가.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다 여기서 딱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수증기가, 여기 위는 다 수증기 없는 곳이야. 그래서 대류는 있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곳이 중간권이야. 자, 다시 표를 볼게요. 대류가 잘 일어나지만, 밑줄 쳐세요. 대류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은 밑줄 치세요.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수증기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점, 유성. 밑줄. 잠깐. 그리고 그 밑에 빈칸 약간 있죠? 이거 안정이에요? 불안정한 층이에요? 불안정한 층입니다. 왜냐면 대류가 있잖아. 대류가 있으면 불안정한 층이야. 대류가 있으면.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선생님들이 문제내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유성. 유성 밑줄. 그래서 이제 유성인데, 유성은 이제 하늘에서, 우주에서 쭉 돌멩이가 떨어지면 공기의 마찰로 이제 막 불 붙는 거잖아. 근데 그게 중간권에서 이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유성 나타나고요. 다음 세 번째 점을 중간권 개면서 최저기온 밑줄 쳐. 아까 봤죠? 중간권 개면서 최저기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발교성층 중간열 이렇게 그리라고. 제발. 자, 이제 마지막 10권 봅시다. 저 위에. 자, 다시 표 봅시다. 10권. 기온 변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근데 그 이유는 태양에너지 때문에 직접 가열된다고요. 그래서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실제로 막 100도, 200도, 막 300도 막 올라가는데요. 야, 그러면 이게 또 맨날 이거 물어보면 공부 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물어봐요. 우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 심지어 아까 한 100km 정도, 이 정도 되면 우주라고요. 평 우주선 날아가 되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우주의 기온이 몇 도인 줄 아냐? 기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주는 공기가 없으니까. 그냥 우주의 온도지. 니네가 이렇게 우주선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뻘짓거리 하다가 문 열고서 푹 밖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제 우주 둥둥 떠다니겠지. 그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 2.7K야. 약 3K. 이건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로 치면요. 약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됩니다. 270도 정도 돼. 어마어마하게 차갑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가우니까 숨 마셔 죽기 전에 얼어 죽어, 사실. 우주 나가면은. 숨 마셔 죽으려면 적어도 한 1분은 걸려야 되잖아. 근데 이제 우주 나가면 그 전에 이 어마어마한 차가운 온도에 다 얼어버릴 겁니다. 어쨌거나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까? 물어보는데 얘는 공기 분자 하나하나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공기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희박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 분자가 내 몸을 때려야 내가 뜨겁다를 느끼는데 뜨겁다고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공기 분자 자체가 워낙 희박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요즘 니네 코로나 이후로는 대중 목욕탕 같은 게 없어서 사우나 같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니네 왜 대중 목욕탕에 가면 그 대중 목욕탕 엄청 뜨겁잖아. 아저씨들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아줌마들 막 앉아 있고 그 물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 온도계 본 적 있니? 목욕탕에 이렇게 탕에 붙어 있는 온도계 있잖아. 어디 온천 같은 데 가도 붙어 있고 40도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좀 보란 말이야. 그런 걸 좀 보고 40도면 우리 체온보다 한 2, 3도 높은 거지. 꿀랑. 그런데 들어가면 엄청 뜨겁단 말이야. 막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자, 근데 사우나 있잖아.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사우나 이렇게 딱 앉아서 땀 빼는데 거기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 거기도 한 70도. 7, 80, 거의 8, 90도 돼. 8, 90도. 8, 90도 되는데 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한 5분 견딜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은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 몸을 때리는 분자가 굉장히 많아. 내 몸에 닿아 있는 분자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꿀랑 2, 3도도 내가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공기라는 거는 물보다는 굉장히 밀도가 작잖아. 공기의 분자가 내 몸에 닿고 있는 게 물보다는 덜 하잖아. 그러니까 그 뜨거운 공기 분자가 닿아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공기 분자가 적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가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엄청 뜨겁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거야. 어쨌든 그렇대요. 그렇게 봅시다. 자, 10건 볼게요. 체크합시다. 표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 자, 태양에너지 직접 가열 거기는 밑줄 좀 칩시다. 얘랑 좀 다르죠? 여기에 밑줄 좀 칩시다. 태양에너지 때문에 가열돼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도 있었어. 성층권도 있었어. 성층권은 왜 온도가 올라갑니까? 오존층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10권은 왜 온도가 올라갑니까? 태양이 가열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다음, 공기가 매우 희박. 밑에 첫 번째 줄. 아유, 밑줄도 안 칠게요. 이 올라가면 공기가 얼마나 희박하겠냐. 엄청 희박해요. 두 번째 점, 낮과 밤 기온차. 기온차 큼 밑줄 쳐. 기온차가 왜 크냐면 그 대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달 같은 데가 기온차가 엄청나잖아. 150도 정도 기온, 낮과 밤이 기온차가 생기잖아. 달 같은 데 대기가 없어서. 세 번째, 오로라 밑줄. 하늘에 멀룩덜룩하게 아름답게 막 빛나는 거죠. 오로라.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보면 이쁜 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 네 번째 점, 인공위성. 야, 체크 하나 안 한 게 있다. 아까 중간권 높이 80km. 여기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10, 50, 80 이렇게만 외우면 돼. 10이나 11이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10, 50, 80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10권 끝까지가 이제 1000km니까 대기권 높이가 1000km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10권은 많은 범위인데 거기에 인공위성도 막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인공위성도 실제로 10권에 돌아다닙니다. 뭐 이렇대요. 됐죠? 49쪽 봅시다. 49쪽에 2번 봅시다. 아, 이거 너무 오버해서 오래 했네요, 수업을. 빨리빨리 볼게요. 2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기권의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1번, 가라 층에 이름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봅시다. 가는 무슨 권? 대륙권. 나는. 자, 다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입은 놔둬서 뭐합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외워져. 그 다음에 다는. 오케이. 중간권. 라는 10권입니다. 초등학교생처럼 이거 불러야겠네. 우리 남동중 김하윤. 2번. 대류가 일어난 책 모두 골라봐. 다 가다. 정답이에요. 다음. 만월중 김하윤. 3번 문제. 가라 중 대기가 안정한 층 고르래. 어디예요? 어이씨, 2번에 3번. 2번에 괄호 3번. 2번에 괄호 3번 푸는 겁니다. 안정한 층 고르래. 안정한 층. 이런 표현 등장한단 말이지. 여기 안정한 층이 뭐야? 어디였어? 요거랑. 아유, 제가 하나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10권이 안정한 층이죠? 왜냐면 여기가 공기가 낮고 온도가 저온, 온도가 낮고 여기가 고온, 온도가 높은 곳이니까 얘가 안정한 층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층이 이렇게 2개, 불안정한 층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3번 안정한 층 골라봐. 뭐야? 오케이, 나라. 2번의 답이 2번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 대류권하고 중간권. 그러니까 가다. 2번 답은 가다. 다음. 예준이, 곽예준, 4번 문제. 기상현상 나타나는 층을 고르래. 기상현상. 대륙권이랑. 성층권에 기상현상 X라고 써있지 않냐? 중간권에는 기상현상 X라고 써있지 않냐? 10권은 쓰지도 않았지만 기상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겠지. 기상현상은 뭐 어디에만 일어나? 대륙권에만 일어납니다. 대륙권에만. 가 하고 끝이에요. 5번. 가라 중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을 권도현이 5번. 어디예요?
상층권은 기호로 나. 맞습니다. 간단하죠? 3번,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권의 이름과 특징들만 외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잠깐 쉬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 봅시다.